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건국대학교 시스템 생명공학과의 교수로 근무하는 정선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주제는 대진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은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코멘트에서 대진화, 이런 말씀 약간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마크로 에볼루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원동력이 있는가? 대진화가 되는가? 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 여러분들 대진화 얘기하면 처음부터 어떤 것인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진화라 그러면은 처음 시작하는 모든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최초의 원소는 애톰입니다. 원자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인간까지 나오는 그 모든 변화를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저희가 대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사실은 이 대진화에 대해서 원소부터 시작해서 애톰부터 시작해서 휴먼빈까지 가지만 그 안에는 원자에서, 그죠? 생체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간단한 미생물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물질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이러한 간단한 단세포 생물에서 미생물 그리고 이제 좀 더 복잡한 생물로 만들어져 가겠죠. 자, 그러다 보면 무척추 동물에서 무척생물에서 척추생물로 또 그러다가 어류에서 양서류로 파충류로 조류로 포유류로 가는 그런 모든 흐름, 그거를 사실은 대진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진화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최초의 기본 엘리먼트인 원소부터 시작해서 생명체의 복잡한 인간까지 나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있는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큰 개념이지만 앞에를 화학진화 또는 세포진화로 얘기를 해서 원자부터 시작해서 단세포 생물까지 가는 걸 보고요. 단세포 생물에서 생물진화, 결국은 좀 더 복잡한 고등한 생물, 그래서 무척추에서, 그죠? 조개 같은 데서 어류가 나오고, 어류에서 양서류, 양서류에서 파충류, 파충류에서 조류나 포유류로 가는 이러한 종류 간의 큰 변화, 이 생물 진화에 대한 거를 가지고 또 대진화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이 마크로 에볼루션. 자, 그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이 있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생물 진화라고 얘기할 때 학계에서 얘기하는 공리와 같은 큰 원칙이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인간까지 갈 수 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다. 하나는 자연 선택, 또 하나는 돌연변이. 이 두 가지 기작으로 간다고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도전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진화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대진화하면 원자에서 사람까지 가는 거예요. 단순히 침판지가 사람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원자의 사람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건전한 상식으로 원자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하이드로전 원자도 있지만요, 철원자, 그죠? 또는 금원자,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무기, 광석 같은 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도 있죠. 거기서 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먼저 원자에서, 그러면 단세포 생물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단세포 생물은요, 모든 세포에는 생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큰 생체 분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백질이 있습니다. 핵산, DNA, RNA 같은 거고요. 탄수화물 있고 지질 같은 게 있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스판테니어스하게 자연 발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1871년에 다윈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굉장히 복잡한 생체 물질도 이런 웜 리틀 폰드, 작은 어떤 원시지구 대기 안에서의 수프 안에서 아미노산이 있으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단백질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그 화학 구조가 어떤 건지도 몰랐을 때죠. 자, 그러면 작은 폰드, 작은 그 호숫가만 있으면 그 안에 아미노산 수프 있으면 하나의 단백질이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1953년 이후로 소위 얘기하는 모던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분자생물학이 창출된 이후로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행해졌습니다. 자, 단백질은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되어 있는데 특정 순서의 배열로 결합이 돼야지만 단백질의 기능을 나타내요. 그게 이런 수프에서 우연히 만들어지려면 얼마만큼 수프가 있어야 되느냐? 수학식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강의하는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거를 간단하게 확률 계산을 해보면요, 온 우주 전체가 아미노산 수프가 돼도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지금 있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되고 설계가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 정말입니까? 이럴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마 처음에 화학 진화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셨을지도 모르는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아미노산 종류 20개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거기에는 입체 특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손성이라고 해서 오른손과 왼손처럼 그냥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체를 구성하는 생체 분자는요, 굉장히 특이한 입체 특이성이 있어요. 자, 그것까지 고려하면 아미노산 종류가 오른손과 왼손처럼 40개가 있다는 얘기죠. 평균 단백질 크기를 사실은 수백 개 이상인데 200개로 하면 그 확률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장균,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도 4,000개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이게 무작위적으로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 보게 되면 엄청난 10에 12만 승, 120만 승, 이런 게 무슨 숫자입니까? 할 정도의 숫자가 나옵니다. 확률적으로.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되는 거는 그래도 확률이니까 되는 게 아닙니까?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자, 우주에는 소립자부터 시작해서 우주에 있는 입자의 수는요, 10에 80승, 10에 80승. 그 정도의 소립자가 여러분 시간당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 자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의 파라다임에서는 양자역학적 파라다임이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수가 10에 139승 정도 됩니다. 10에 139승. 그러니까 그 확률을 넘어가는 거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랜덤하게, 우연히. 근데 그 확률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생체 분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애텀에서 시작해서 생체 분자들이 만들어지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하네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제가 단백질 하나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RNA, DNA 있어야 되잖아요. RNA, DNA는 또 해당하는 베이스의 뉴클레오타이드의 특정 배열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우연히 랜덤하게 뭉쳐서 수포 안에 있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사건의 확률 자원을 다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나 지금 오늘의 주제는 대진화입니다. 대진화 중에서 생물 진화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일단 단세포 생물이 만들어졌다 생각하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복잡한 종류의 생명체들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대한 도표입니다. 왼쪽에 나오는 I think, 그게 다윈이 1835년에 갈라파고스 군대에 가서 핀치새의 부리를 보면서 내가 보기에는 얘가 한 유형에서 그 부리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노트에 필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근거해서 1900년도 이후에 소위 다윈이즘에 대해서 이쪽에 대한 신념을 가진 분들이 그린 트리 오브 라이프죠. 밑에 하나가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단세포에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각 끝에 나와 있죠. 끝에만 있습니다. 중간에 연결고리가 없어요. 생물 분류 책이 아직도 현대 교과서에서는 오른쪽에 보면 영어로 써서 좀 복잡하지만 사실은 한 뿌리로 돼 있잖아요. 한 뿌리 하나에서 가장 간단한 데서 진핵생물, 원핵생물, 고균류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박테리아가 사실은 원핵생물이라고 그러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유박테리아를 가지고 진핵생물, 가운데 있는 고균류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한 틀에서 나오잖아, 이 모든 게.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대진화가 이 간단한 데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전한 상식에서 또 사이언티픽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 선택하고 돌연변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소위 얘기하는 생물 진화의 기적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자.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자연 선택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자연 선택. 다시 잘 생각하면요. 자연이 뭘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자연이 선택을 한다는데 자연은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자, 제가 앞에 좀 써놨는데요. 자연은 이성적 실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생명체들이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것, 그죠? 그 환경에 의해서 생명체가 적응하는 걸 저희가 자연 선택이라고 그래요. 표현적으로. 그러니까 적자 생존 또는 환경에 대한 적응? 이게 자연 선택의 올바른 얘기죠. 마더 네이처 해갖고 마치 자연이 엄청난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연은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자연에는 무작위로 존재하는 4가지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아무튼 개념에서 자연 선택이라는 게 뭐죠? 있는 것에서 고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선택에 대한 의미, 자연 선택의 의미는 자, 여기 간단한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 화면에 나무 4개가 있죠. 근데 잘 보면 아예 똑같지 않아요. 뿌리를 살펴보세요. 뿌리를 보면 왼쪽에서 두 번째는 물에 닿고 있죠. 나머지는 안 닿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게 남죠? 뿌리가 물에 닿는, 그죠? 이제 그런 나무들은 서바이브 되겠지만 나머지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서바이브가 안 되죠. 무슨 소리냐? 이럴 때 자연 선택, 자연이 환경이 두 번째 나무만 살게 했다, 적응하게 됐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선택은요, 정보의 감소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데서 감소되어지는 게 자연 선택이라는 거죠. 대진화의 핵심은 정보가 증가돼야 돼요. 엄청난 양의 증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자연 선택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재배열 또는 감소라는 거예요. 자, 교과서에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이건 진화의 증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한 2가지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이쪽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본 분이 있을지 몰라요. 중고등학교 때 맨날 진화에 대한 증거에서 후추나방과 자연선택 얘기합니다. 1855년도 버밍엄 영국에서 나무의 껍데기에 붙어있던 흑색 후추나방과 백색 후추나방이 환경이 바꿔지면서 나무 전체가 시커멓게 되니까 하얀색만 새들이 잡아먹어서 없어졌다. 자, 이거 봐라. 자연선택해서 후추나방 까만 것만 넘지 않았느냐. 이거는 진화의 증거다. 이래갖고 마치 이게 진화의 증거처럼 오해되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 가운데 네이처 논문이 있어요. 아이고 뭐 이거 영어다 읽으란 얘기란, 그게 아니에요. 1998년도에 소위 얘기하는 진화론자가 가장 좋은 저널에 후추나방을 가지고 진화라고 얘기하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쓴 거예요. 자, 1955년에 캐트웰이 쓴 논문, 제가 박스로 크게 네모로 되어 있는 영어가 핵심이 뭐냐? 이 반복성이 없다, 재현성도 없고 너무나 플로어, 약점이 많다. 그리고 여기에 이 실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루 리스트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실험이니 제발 이걸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걸 빼면 좋겠다. 전 세계에서 노벨상 가장 많이 노벨상 논문이 나오는 저널이 네이처예요. 그 네이처에 98년도에 나온 겁니다. 유전 정보가 증가된 것도 아니고 종류가 바뀌었나요? 나방이 뭐 그 새가 됐나요? 조류가 됐나요? 아니에요. 이 진화의 증거 아닙니다. 대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 이것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윈이 1835년도에 갈라파고스 군도에 갑니다. 핀치새를 보는데 지역마다 핀치새 부리 모양이 달라요. 모폴로지가 바뀌었어요, 형태가. 야, 이거 봐라,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얘네들이 이게 좀 어떻게 된 건가 이래갖고 이제 I think 하면서 지난 트로이를 그렸지만 이게 종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갈라파고스 군도의 특정한 환경 안에서 그 종류 안에서의 변이, 적응의 결과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박스에 있는 게 다윈의 핀치새예요. 전부 다 핀치새입니다. 독수리가 아니에요. 참새가 아니에요. 비둘기가 아니에요. 이 핀치새에서 다른 종류로 바뀐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윈의 핀치새는 마크로 에볼루션, 소위 얘기하는 저희가 어류, 그죠?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에 대한 마크로 에볼루션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한 종류 안에서 적응과 변이에 대한 결과예요. 자, 이것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자연선택은 실질적으로 정보의 감소라는 거죠. 대진화 같이 얘기하는 정보의 엄청난 증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는 정보의 재배열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자. 자, 조개에서 어류가 나올 수 있나요? 안 나와요. 화석 증거 99.99%가 다 조개입니다. 그죠?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걔네들 그대로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그대로 있어요. 처음부터. 중간에 변이 화석도 없고요. 아무튼 자연선택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나 더. 돌연변이 뭡니까? 돌연변이에 대한 현대과학적 정의는요, 무작위적인 유전자 정보의 변화예요. 야, 이거 돌연변이 생겼대. 무슨 뭐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돌연변이는요, 생명현상을 이루는 유전자, DNA의 특정 배열의 변화가 유발되어지는 걸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돌연변이 하게 되면 일단 실험적인 증거 있으니까 너무 많아요. 초파리라고 파리 있죠. 드로소필리아가 노벨상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생물학적 소재입니다. 파리 유전자 갖고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엑스레이로 돌연변이 많이 시켰어요. 자, 파리에서 모기 나온 거 없습니다. 다른 종류 나온 거 없습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파리만 날개가 없어지거나 눈이 2개가 되거나 전부 다 아픈 애들이 나와요. 안 아픈 애들이 나오지 않아요. 돌연변이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퇴화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들 보면요, 돌연변이 때문에 만들어진 게 유전병이 4,000종류가 있어요.
돌연변이 한 다음에 몸이 더 강건해지거나 튼튼해지거나 간혹 그런 얘기하죠. 아, 쟤 돌연변이야, 천재야. 아,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요. 돌연변이 하면 겁부터 먹어요. 어디가 아픈 건가? 사실상 유전병, 4천 종류 이상의 유전병이 돌연변이 때문에 생긴단 말이에요. 돌연변이가 진화의 원동력이다? 이게 문제 있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돌연변이 거의 다 손상과 질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에이, 유익한 돌연변이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항생제 내성, 항생제 내성균주 같은 경우 항생제 자꾸 처리하면 내성균주 생기면 이게 대진화의 증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균은 그 균 그대로예요. 그리고 유전 정보의 재별하고 손실이죠. 항생제 내성균주한 대장균이 예를 들어서 효모로 되거나 그 항생제 내성균주가 다른 균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항생제라는 환경 안에서 적응이 되는 거고 변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유전학자 중에 Population Genetics 연구하시는 분이 유전학 연구를 쭉 하면서 보니까 유익한 유전 변화, 그러니까 좀 모호하지만 유익하다고 했던 그런 변화의 케이스를 찾아보니까 186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함풀한 거, 일반적으로 함풀하다고 그랬잖아요.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45만 개예요. 2,500배 정도 된다는 얘기죠. 정말입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발견되어지고 확증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커브 보게 되면 아유, 뭐 이게 영어로 돼 있고 이 커브가 무슨 커브입니까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나 또는 대학교 때 확률 커브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이 종 모양 커브라고 보셨죠? 소위 얘기하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종 모양 커브는 정상 분포라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동등한 퍼센티지로 존재하면 종 모양 커브가 되는데 이거 종 모양입니까? 아닙니다. 왼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현재 나와 있는 돌연변이 가스에 대한 분석을 해보게 되면 99.99% 정도가 대부분 다 함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익한 게 이런 종 모양의 가우시안 커브가 안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 계속 주장해요. 그래도 돌연변이라는 게 조금 뭐 좋은 일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유전 정보의 변화라고 그랬는데 유전 정보의 변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DNA가 있으면 DNA에 염기 배열이 있어요. 4종류의 염기가 있어요. AGTC. 여러분들 그것도 정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정보입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스신호 같은 것도 또 이진법으로 되고 컴퓨터 언어도 011 이진법이고요. 뉴클레오타이드, 헥산이나 DNA는 사진법이에요. AGTC 4개. 자, 그 중에서 3개가 한 쌍이 돼서 아미노산을 코딩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염기쌍 하나하나가 바뀔 수 있을 때 돌연변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휴먼빙에는 30억 쌍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치환되거나 딜리션 되거나 끼워지거나 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유전 정보가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된 건 굉장히 함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모호한 게 유익한 돌연변이도 몇 개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자, 유익한 돌연변이가 유익하진 않지만 유익하다고 쳐도 186개 중에 45만 개는 불안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2,500바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요. 기본적인 데이터를 보면 한 개의 유익한 돌연변이가 생길 동안에 2,500개의 함풀한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 뭐 베이스 하나 바뀐다고 해서 진화가 됩니까? 아니에요. 10개, 100개, 1000개가 돼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10개가 되면 2,500배, 25,000배 함풀한 DNA가 생기기 때문에 서바이브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유익한 돌연변이가 1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제가 그 확률로 보게 되면 10,000분의 4, 2,500배, 2,500분의 1 정도라고 그랬는데 유익한 돌연변이가 10개 누적이 될 확률을 봐도요. 10의 마이너스 34승입니다. 10개 갖고 되겠어요? 100개나 1000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돌연변이 대진화의 원인 아닙니다. 자, 이제는 집단 유전학 하시는 분도 돌연변이 갖고 대진화 얘기하지 않아요. 소진화는 다른 얘기예요. 자, 소진화는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는 건 뭐냐면 한 종류 안에서 환경에 적응, 변화되면서 유전자가 재배열되거나 그 안에서 손실이 되거나 해서 맞춰지는 겁니다. 자, 항생제 내성 같은 경우가 그런 어댑테이션, 적응이고요. 그죠? 자, 그런 거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애톰에서 맨이 됐잖아요. 그죠? 어류에서 양서류가 나왔잖아요. 양서류에서 파충류가 됐고 파충류에서 조류가 됐잖아요. 그 변화에 해당하는 엄청난 유익한 돌연변이의 누적. 자, 그래서 어느 바람이 많이 부는 섬에 가니까 딱정벌레가 날개가 있는데
얘가 날개가 없어져도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날개가 없어졌다. 이거 유익한 돌연변이 아니냐? 날개 만드는 유전자가 손실된 거예요. 그리고 적응을 한 거죠, 환경에. 그 딱정벌레가 그래갖고 뭐 나비가 됐습니까? 새가 됐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대종류의 변화, 그 종류상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대진화는 그런 종류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익한 돌연변이는 대진화의 원인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라이프에서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유전자 아까 그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가만 놔두느냐? 그게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유전자 손상 회복 메커니즘이 모든 생물체 안에 미생물부터 휴먼빈까지 내재돼 있어요. 인트린식 내재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 아까 얘기하는 베이스 중에 A 대신에 G가 들어가나 또는 T가 들어가나 베이스가 바뀌거나 또는 문제가 생겨서 취한이 되면요. 바로 그걸 에디팅합니다. 교정을 시키는 게 내재돼 있어요. 아니 진화가 이런 변화 메커니즘은 내재될 필요가 없고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왜? 바뀌면은 생체 안에서 서바이브가 힘든 거예요. 손상회복 기작은요. 네이처에 존재하는 유니크한 무익한 돌연변이를 막는 내재된 기작이에요. 그게 세포선으로 가면 면역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조금 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대진화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건전한 상식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 제가 좀 열냈죠. 죄송합니다. 너무 열내면 안 되는데 돌연변이는 대진화의 원동력이 될 수 없다. 자,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의 소실과 손상을 수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돌연변이는 생체 안에서 내재적으로 회복 메커니즘에 의해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애톰 1cm의 1억 분의 1 크기에서 그죠? 대장균 정도까지 되면서 1mm 정도의 유전 정보. 1mm도 사실 여기에는 4,000개 유전자가 있고 베이스로 보면 수백만 개이기 때문에 엄청난 정보입니다. 랜덤하게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순서와 배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대장균 하나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대장균 하나도 기적이에요. 우주적 확률 자산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That's your story. 당신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 화학 진화의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적당한 이론이 없습니다. 유전 정보가 애텀에서 시작해서 휴먼빈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전 정보의 증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에는 염색체 46개가 있고 46개 염색체에는 30억 쌍의 DNA 베이스가 특정 배열로 되어 있는데요. 46개 염색체를 한 줄로 쫙 물리적으로 연결하면 2m가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수가 수십조 개예요. 논문 중에 37조 개 정도 나온 페이퍼를 봤습니다. 그러면 37조 곱하기 2m 해보세요. 길이가 어떻게 나오나.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수백 번 왕복할 수 있는 정보가 사람 한 명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하이드로젠 애톰부터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됐다라는 게 마크로 에볼루션입니다. 그게 대진화예요. 처음부터 다 있었어요. 자, 현재 과학은요. 이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단 하나의 단백질 분자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단백질이 많이 있어도요. 동시에 DNA나 RNA가 있어야 돼요. 동시에 모든 게 있어야지 가장 간단한 미생물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코플라즈마 200개, 300개 정도의 진이 있습니다. 생명체 안에서. 자, 그게 동시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강렬한 유전 정보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게 대진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열을 냈지만 대진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자연선택과 돌연변이. 자, 생물진화는 자연선택과 돌연변이로 될 거야. 되지 않습니다. 종류 간의 변화를 넘어서는 그런 대진화가 나왔다는 실험적 보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진화를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애톰부터 시작해서 휴먼빈까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되죠? 확률 자원을 넘어선다면서요. 네, 확률 자원이 10에 139승인데 넘어선다는 건 뭐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죠. 안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주적 확률 사건을 초월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초월하는 경우에만. 그게 뭡니까? Universal Intellectual Interference. 그러니까 범우주적 지적 간섭이 있어야지만 되는 일이에요. Beyond Universe Intelligence. 뭘까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죠?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거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왜? 캘클업을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캘클업을 해서 풀 수가 없다는 거죠. 10에 10억 승, 1조 승, 그거보다 적은 건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대가 뭡니까? 전지전능. 그쪽에 대한 것들. 뭐 과학적인 얘기만 하다 왜 뒤에 그렇게 됐냐?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캘클업을 하게 보게 되면 기본적인 확률 자원을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beyond the calculation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뭐 IQ가 인피니티란 얘기죠. 이제 그런 표현은 좀 이상한 말이지만 자, 좀 열린 것 같은데 좀 가다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면에서 제가 열을 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정말 열리기를 소망하며 자,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